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매주 금요일 함께합니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 경기도 이곳저곳 발빠르게 뛰어다니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네, 뉴페이스예요. 네, 오늘부터 현장 의정 포커스를 맡아줄 민자영 씨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청취자들에게 생생한 의정 활동 전달해드릴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한번 언급하죠. 사실 저희 경기방송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던. 네. 그래서 두 분이 아세요? 저는 분이세요? 목소리만 알아요. 어. 뵌 거는 그때는 같이 일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목소리만 알고 있습니다. 예. 서로의 존재는 알지만 얼굴은 네, 네. 얼마 안 됐어 본지. 하여튼 우리 민자영 씨 오늘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함께하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뭐 저희가 해드릴 건 없고요. 네. 하여튼 좀 이렇게 많이 해줘요. 예. 커피도 한 잔 드리고. 예. 오늘은 그럼 저희 어떤 의원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제3선거구 조미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예, 조미자 의원은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민들이 보다 더 질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영화에 초점을 맞춘 문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예. 네. 아니 영화라고 하면은 보통 나이가 되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말을 할 줄 모르겠네. 아예 못하죠. 예. 이 출생 후부터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후에 되면 좀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 36개월 미만이라고 하면 뭐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개만 잘해도 잘한다 칭찬하는 시기거든요. 맞아.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영화를 위한 문화 향유 환경을 지원하는 일이 예.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영화 시기의 문화 정책들은 유아 시기에 비해서 약간 뒤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예. 사실 하지만 조미자 의원은 영화들 역시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예. 네. 실제로 영유아 이런 언어로 저희들이 대상이 되게 폭넓게 규정돼 있는데 영유아 정책은 주로 유아 정책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36개월까지가 일생의 신경회로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학술적 자료도 있고 유아교육이니 이런 부분에 구체화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지껏에 해왔던 문화예술 교육에서 조금 더 영화들을 집중하고 서로 소통의 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언어도 안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영화를 위한 문화 향유 환경이라고 하니까 네. 혹시 그 만화 영화 중에 복스베이비 아세요? 복스웨이비요? 예. 복스베이비 맞나? 몰라요. 그런 영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 네. 보스베이비. 죄송해요. 보스베이비. 죄송해요. 헷갈려. 나 갑자기 예. 복스베이비라고 해서 뭔가 그래서 했었어. 저도 베이비 복스 갑자기 보스베이비. 예. 그래서 보스베이비. 근데 진짜 영화들이 어떤 문화를 향유한다니까 이게 좀 매치는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잘 돌봐줘야 한다는 존재로만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 민자영 씨도 지금 아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딱 이 영화 시기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은 한동안은 밖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일단 뭐 출생 직후에는 아기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감각이 발달하기 전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아기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듣는 것에도 반응을 하고. 근데 또 이 영화들을 위해서 자극을 주고 싶어도 컨텐츠나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문화센터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맞춤형 수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업적인 접근이고요. 그것 외에 영화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한다. 이런 건 좀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네,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키즈 카페 이런 것들도 대부분 36개월 이상 뭐 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아이들 문화생활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연극 이런 것도 사실 뭐 애들은 못 들어가지 않나? 약간 이게 대상이 되나라는 생각도 예. 조금 들긴 해요. 네. 아이들은 뭐 그냥 먹고 자면 되죠. 뭐 문화생활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이게- 해왔던 거죠.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게 공정한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거예요. 그게 예. 그동안의 이제 생각들이었는데 네. 이게 또 알고 보면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주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성인들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해석을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돼야 이걸 보지 않겠냐. 36개월
이상의 유아가 돼야 문화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유아극 연출가 양혜정 씨도요. 영아와 유아, 성인 모두가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향유 환경 또한 이렇게 영화를 주체로 두고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아기들이 연극을 관극하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어른들처럼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움직임들, 참여적이거나 혹은 다른 자기가 기울이고 싶은 이제 관심사를 중심으로 보는 이 넓은 의미에서의 관극 경험 혹은 예술 경험들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집중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무대 위로 오갈 수도 있고 아기들이 집중하는 방식의 다양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를 갈 때 뭐 네. 콘텐츠도 당연히 따지지만 그 공간의 중요성이 또 좀 많이 그렇죠. 와닿을 것 같아요. 뭐 그럼요. 거기서 좀 느낄 수도 있고 좀 네. 여유 있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 좀 다르게 좀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부모님들이 키즈 카페가 있어도 영화기 때 사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이게 좀 큰 아이들한테 치일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구강기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걷거나 서거나 기어가거나 이런 눈높이도 또 달라요. 그래서 유아와 학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안전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네. 부모와 함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없이도 아이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상호작용도 배우고 서로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미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단순히 콘텐츠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서 전용 공간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영화 대상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 또 보호자와 영화 간의 유대관계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 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진행된다면 영아 시기부터 성인까지 우리 경기도민들의 문화생활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삶의 질을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아니 그 설명을 쭉 들어보면 좋은 건 알겠어, 좋은 네.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것들인가? 약간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저도 이걸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게 이 조례안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이게 거의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안이라서요. 네, 네.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그동안 뭐 영화들을 위한 연극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환경이나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영화들을 위해서 첫삽을 뜬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미자 의원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시도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결국은 부모님들의 판단으로 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정서를 모아가는 거 이런 것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영화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객관적인 전문성 있는 자료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그러려면 구체화시켜야 되고 체계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만드는 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로 좀 공감이 됩니다. 이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아니, 부모들 입장에서만 판단하게 되면 네. 이게 아까 애초에 말씀하셨던 또 영유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물어볼 수 관점이 없으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좀 모호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영화들은요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데려가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그쵸.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결국 영화 문화 향유를 위한 지원들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에 인터뷰한 영유아국 연출가 양혜정 씨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고민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뭐 현장의 공무원분들 등 실질적으로 영화와 함께하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런 뭐 거 들으면은 아이 낳고 싶지 않으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를 많이 공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도움이 될지 또 네. 저출산 해결하는데 뭐 직접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조금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둘째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은 했어요. 네. 물론 이 영화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계획에 없었던 출생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네, 네. 네, 하지만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이 문화의 폭이 더 넓어지고 세밀해지면서 영아기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인식보다는 부모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충분히 나가서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은 저 진짜 아기 낳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에 있기가. 네. 진심이었어. 네네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반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미자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문화는 저희들의 삶의 질이거든요. 근데 뭔가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이런 질적인 부분의 공급 이런 부분들이 결코 부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건 확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화된 저출산 정책의 한 부분이라면 전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랑 뭐 연극이라도 한 편 보고 싶으면 힘들게 나아가서 막 이러는데 부모님들에게는 꼭 교육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문화예술을 통해 그 시기에 일관되고 고른 자극을 줘야 되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출생 정책에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조미자 의원이 얘기한 그 영화의 문화예술 향유권 이게 네.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와닿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제 출산 정책에 있어서 좀 녹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아기 때는요, 사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부모를 통해서만 거의 많은 시간 교육이 되고 경험을 쌓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부모들끼리 또 만나면은 어디가 좋다 이런 거 자극 한번 해봐라 이제 공통적인 예, 고민도 나누고 예.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네네. 그렇게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공동체의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는 아기 때부터 음악 소리에 더 집중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시각적인 거, 뭐 예쁜 그림을 볼 때 더 눈이 반짝인다던가 네네. 이렇게 각자 집중하는 것들도 다를 거예요. 유아도 물론 그렇지만 만약에 영아기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면은 예술적인 감각들도 부모들이 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아기를 시작으로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미자 의원은 성인까지 쭉쭉쭉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문화 자체가 더욱 체계화돼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활동을 지역에서 하다가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의원인데 저희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또 전국 최초의 조례가 문화자치조례예요. 문화자치의 많은 가치와 의미와 정책과 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과 굉장히 밀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사업은 많은데 정책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모든 도민에게 생활 밀착형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관심 분야이자 책임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은요. 지난 6월 27일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제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사회성, 공동체성, 비인지 능력 그리고 보호자와의 유대감까지 정말 모든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여러 각도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이 많이 낳아라, 뭐 저출산 위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런 말만으로는 그 위험도를 인지는 하지만 우리 실전으로 옮기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정책들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작게 하나하나 조금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뭐 공백이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예, 네. 이런 거 조금 많이 변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현장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제3선거구 조미자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민정 씨 앞으로도 이 시간 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아주 우리 경기도민들이 든든하게 네, 의지할 수 있는 법안 또 하고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 열심히 담아올게요. 아니 우리 다음 프로 배즈 PD가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 잘 안 하는데 자영 씨 목소리 예뻐요 이렇게 바로 문자 주셨고 저희 또 찐 애청자분들도 네. 지금 너튜브
댓글창에 자영 씨 안녕하세요. 앞으로 함께해요. 뉴페이스 나왔네요. 이런 것들 지금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기 많으셨나 봐요 예전에. 저요? 네. 타 채널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민자영 씨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